쉬는 척하고 있기 힘드네요. 노래는 제가 연주자님에게 부탁드린 노래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숲의 목소리라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만의 다락방에 오신 니아들 환영합니다. 모두들 잘 찾아오셨죠? 네,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 네, 작지만이라고 써있지만 굉장히 넓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다락방. 여기에서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소소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난 팬미팅에서 N423으로 떠냈었다면 오늘은 이곳 다락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야냐들이랑 지난 추억들도 떠올려보고 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웃음은 없더라도 소소한 행복과 작은 웃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락방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락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아늑하고 뭔가 작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다락방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약에 집에 다락방을 쓸 수 있는 용도의 방이 있다면 성격상 잘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굉장히 유용하게 다르게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조금 아무래도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서 창고 겸 좀 안 쓰는 물건들 갖다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좀 창고 개념의 공간으로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와 보니까 또 창고로 쓰기엔 좀 아깝네요. 네, 여기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있다면 마음에 드는 소품이나 벌써 그런 게 있죠. 저는 사실 오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오자마자 이 모래시계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모래시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찜질방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찜질방 그 뜨거운 방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뒤집어 놓고 다 떨어지면 나오는 그런 뭔가 추억?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다 떨어지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몸에 열이 많다는 걸 그땐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줄 알겠네요. 저도 언젠가 다락방을 갖게 된다면 좀 이렇게 안락하고 조명도 약간 포근한 조명 이런 기타는 못 치지만 기타도 갖다 놓고 네, 심플하게 꾸며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락방이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꼭 놓고 싶은 아이템 아니면은 저랑 같이 쓸 수 있다면 저랑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댓글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볼 수 있는 핸드폰을 준비해놨어요. 네. 저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아까 창고 용도로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막 쌓아두는 것보다는 좀 상자에 여기에는 어떤 물품이 들어있다 이렇게 갖고 찾아볼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런 좀 번호나 네,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좀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정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쓰고 싶어요. 왜냐면 집에 딱히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짐 정리를 분류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잘 치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상황 이제 긴박한 상황에 닥치면 이제 찾는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다고요. 가지고 싶다는 거는 내가 해보지 못했거나 없는 거잖아요. 나의 정리 능력을 기르고 싶다 해서 참고. 오케이. 오, 빔 프로젝터. 다락방. 오, 영화 보고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또 냐냐 분들이 도서관처럼 책방 만들고 싶어. 여기 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다 영어라서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책인지도 모르겠고요. 다락방에 작업실 만들면 곡 잘 써질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또 방음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방음 부스를 설치하면 또 다락방 느낌이 안 나잖아요. 작업실은 작업실로 두고, 네, 여기는 좀 빔 프로젝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소소하게 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커피도 좋고 맥주 한 잔도 좋고 이러면서 영화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저도. 따따마을님, 예전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처음엔 예쁘게 꾸며서 차도 마시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창고가 되더라. 뭐 항상 그렇죠. 저도 이사 가면은 이 방은 좀 소중한 공간, 좀 멋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야겠다. 하지만 다 이제 쓸데없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잘 꾸미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앨범으로 꽉 채울 것 같아. 여기 앨범으로 꽉 채우려면 상당하네요. 네. 다락방이 있으면 층간소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밑에가 저희 집이니까. 궁금하네요. 저도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다락방에서 기타 치는 우석이 보고 싶다. 기타 못 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쳐드리고 싶은데. 반려견과 잘 놀 수 있는 공간. 오, 그런 것도 좋겠네요. 저는 이제 저희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좀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인공 잔디 해놓고,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폰 벌써 깨졌냐고.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네. 제가 커스텀한 거예요. 전혀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난 노래방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또 이번에 이사한 집이 방음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전 노래 부르고 싶을 때 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는 아니더라도 다락방을 헬스장으로 꾸밀래 건강을 위해서 그거 다 빨래 거치대 냅니다, 여러분들. 소용없어요. 네, 헬스장 가세요. 네, 랩을 갑자기 왜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굉장히 낭만 있으신 우리 냐냐분들이 많으시네요. 저와 다르게. 저는 첫 질문을 받았을 때 사전에 창고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많은 용도가 있겠지만 저는 창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꿈꾸는 다락방은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되게 분위기 있고 친구들과 같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다락방들을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분명 창고가 되실 겁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짐이 아니라 안 쓰는 물건들을 놓는다는 것은 추억을 보관해 두는 거잖아요. 지나간 추억들이나 나중에 기억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어, 되게 타임캡슐 방 같은 느낌이겠네요.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추억이 담겨져 있는 방. 네, 역시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꺼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어린이라기보다는 어른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돌아보면은 그때도 어른이 못 되었던 것 같고 그때는 어린이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도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고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아닐까. 그게 어른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 가장 비슷한 부분은 비슷한 부분. 저는 항상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좀
하나를 결정할 때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또 의외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선택을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결정하는 게 되게 빠른 게 비슷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참 그 점은 저한테는 어쨌든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어린이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잘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희미하네요. 네. 우리 니아분들의 꼬꼬마 시절,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지 저도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씩씩한 어린이였다고. 여러분들 저는 씩씩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반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막 엄청 씩씩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닌가? 조용하지만 씩씩했을 수도.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였지. 아주 좋은 어린이였네요. 수줍음이 너무 많았던 소녀였지. 지금은 안 그러신가요? 꼬꼬마 때 피아노 배웠는데 다 까먹음. 저도 피아노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제 부모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한 몇 달 다니면서 가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몰래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니 못난 아들을 용서하소서. 네. 자기 고집 있는 아이. 저는 근데 고집 있고 생각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저도 되게 정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눈물도 많고 영화 보면서 많이 웁니다. 저도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고. 전 툭 건드면 울어요, 여러분들. 저는 게장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지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손으로 하는 공기놀이를 밤을 새워서 연습했던 욕심쟁이였어요. 와, 왜 그게 욕심이죠? 멋있는데요? 공기 저 진짜 못하는데. 뭔가 하나를 잘하려고 밤을 샜다는 것 자체가 어릴 때 되게 열정 있고 멋있는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땐. 태권도복 입고 맨날 뛰어다니는 소녀. 겁이 많은 아이. 뭐 우리 니아 분들도 굉장히 많은 타입의 어린이들이었네요. 뭐 육아 난이도 최상 어린이. 육아 난이도 최상? 그러면 따따보다 키우기 힘든 건가? 뽀뽀랑? 뽀뽀가 진짜 육아 난이도 최상이거든요. 네, 연탄 창고 들어가서 사고 친 어린이. 굉장히 뽀뽀랑 닮으셨네요. 너무 조용해서 발표할 때 손도 못 들었어. 저도 발표할 때 그렇게 막 손을 들어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나는 만년 부반장. 부반장, 그런 직급에 있다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얼음땡 좋아하는 어린이. 얼음땡 재밌지. 그땐 재밌었지. 어린 시절의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린 시절의 나를 한 단어로 기억을 한다면 그냥 좀 너무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아이. 그땐 다 잘할 것 같았거든요. 다 잘할 것 같고, 네. 지금도 뭐 저에 대한 자존감은 되게 높은 편이지만 그때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다 잘할 것 같았고 인생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귀엽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씩씩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씩씩한 자기 확신이 가득 찼던 아이.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물건들을 보면은 옛날 기억이 또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뚠딴딴 뚠딴. 자, 자,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한 아이템. 다들 이제 이게 뭘까 싶긴 할 텐데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과자들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요즘은 과자를 안 좋아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과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이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알라딘, 알라딘, 알라딘이라는 옥수수 맛이 나는 가루가 있었어요. 그거를 저는 털어먹는 입에 털어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냥 옥수수 가루를 가져왔어요. 그냥 최고 비슷한 네, 옥수수 가루를 가져왔는데 약간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크지 않았죠. 네, 굉장히 쌌던 걸로 기억하고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네, 되게 낯서네요. 얘는 좀, 좀 흰색 가루였어요. 그때 되게 흰색 가루였는데 여긴 좀 진짜 옥수수 색깔이 나기도 하고 진짜 옥수수 가루겠죠, 이거는? 그렇겠죠? 그러네요. 100% 옥수수 가루예요. 제가 먹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몰래 사서 쉬는 시간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때 학교에서 먹으면 안 됐었는데 쉬는 시간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황금색 초콜릿 그거 뽑으면은 하나 더 주거든요. 또라 써 있으면. 네, 그거 아마 그때부터 좀 그런 확률적인 아기 때 그런 걸 좋아했나 봅니다. 굉장히 불량식품 굉장히 좋아했죠. 많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많이 생각나는데 착한이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그런데 그중 약간 제일 좋아했던 게 이 알라딘 이건 아니지만 옥수수 가루였다는 거 그거 엄청 사료 맛 완전 사료라고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료 맛 같기도 하고 그때는 강아지를 안 키웠어가지고 사료 냄새를 잘 알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맞아요. 빨간 숟가락으로 먹었어요. 되게 조그만한 숟가락 들어있었는데 그걸로 따로 줬나? 따로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못 먹으면 기침 나오죠. 좀 그것도 좋아했어요. 잘못 먹어서 기침 나오는 그런 걸 좀 즐겼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침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댓글 반응들도. 여러분들 다 아시나 보네요. 아 맥주 사탕. 저 최근에 맥주 사탕 먹었어요. 팔더라고요. 편의점에. 그래서 그것도 먹고 피자 타임 그것도 야, 다 다른 세대여도 같은 걸 먹고 자랐네요. 네. 아폴로 많이들 먹었죠. 분명 비슷한 걸 먹고 자랐는데 넌 어떻게 큰 거니? 저는 그러게요. 많이 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불량식품 진짜 좋아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또 불량식품을 먹었으면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먹는 그런 것들에 빠질 수가 없죠. 사실 분식, 네, 학교 끝나고 꼭 하나씩 사 먹었던 용돈을 받으면은 그 용돈의 반은 아침에 쓰고 반은 집에 갈 때 썼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때 제가 많은 게 생각이 나는데 피카츄 모양의 분식도 있었고 피카츄 그리고 뭐 떡볶이 이런 거는 뭐 되게 많은 거고 오뎅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염통이었어요. 염통 꼬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게 나중에
한 초등학교 좀 고학년쯤 됐을 때 그게 심장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염통 굉장히 좋아했고요. 염통이 그때 한 200원 정도 했어요. 피카츄 돈가스는 3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뎅 200원. 아, 100원인가? 10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0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떡볶이는 많이 안 먹었고요.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떡꼬치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소세지랑 떡꼬치가 이렇게 길게 달려 있는 거 한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이제 한 개 식사 끝. 집 가서 이제 안 먹어도 되죠. 전 집에 가면 항상 부모님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먹고 가면은 네, 어머님 이제 돌아오시면은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순대꼬치도 맛있는데 저희 학교 앞에는 없었어요. 순대꼬치가 없었고 순대는 있었어요. 순대는 있었고 그때 순대 내장이 있었나? 저는 지금도 순대보단 내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아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염통 어린이가 먹기에 쉽지 않았을 텐데 염통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염통이 제일 맛있고 200원? 우석이 86이니? 아니 우리 집 앞이 쌌나? 학교 앞이? 제가 대전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게 먹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붕어빵 5개 1,000원이었어요. 입가심으로 슬러시 2, 300원 했던 것 같고 학교 앞에 파는 아이스크림 거의 다 대부분 100원. 비싼 거 2, 300원 했던 것 같고 피카츄 500원이었는데 약간 물가가 다 다른가 봐요. 저희 집 분식집 사장님은 좀 싸게 받으셨나 봐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했어요. 염통 술안주로 짱. 그때는 술이 뭔지 몰랐으니까. 지금은 염통하면 술이 생각나긴 해요. 이게 아마 조금 세월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그때는 주시쿨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자두맛 좋아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 먹는데. 닭강정은 여러분들 파는 거 말고 문구점에서 파는 닭강정 있었어요. 그거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먹는 거 그거 좋아했어요. 그거가 약간 식감이 좀 그냥 닭강정보다 좀 따뜻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추억서 또 다르게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도 준비해왔습니다. 아직 있는지 몰랐는데 순식간에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요 탑블레이드. 네, 추억의 애니메이션이죠. 아, 이걸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저와 같은 세대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한 날은 친구들과 이거 얘기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오랜만에 가져왔으니까 저 때는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였고 굉장히 이것도 한 반만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메탈이 있는 거는 굉장히 고급품이었거든요. 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여기서 이거를 구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셋, 둘, 하나, 고슛! 가라 주자, 청룡! 잘 돌아가네요. 학창 시절에 제가 이거 있었으면 제가 학교에서 진짜 인기쟁이였을 텐데. 이거 너무 고급품인데요?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거는. 괜히 막 그때 팽이 게임 이겨보겠다고 여기 일부러 막 갈아보고 잘라보고 막 이랬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상대방 팽이를 잘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드디어 나이에 맞는 게 나왔다. 뭐 고슛 당장 외쳐, 그쵸? 제가 좀 아직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외치지 못했는데 그때는 친구들과 할 때 무조건 외쳤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 기억나는 친구가 카이란 친구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된 거 마냥. 네. 나 저거 오빠랑 많이 했었는데, 오빠 놀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네. 맨날 사달라고 졸랐지. 저도 사달라고 되게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이거는 완전 무슨 드래곤인데 흑색 드래곤이네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있었나 이런 친구가? 멋있네. 염통과 탑블레이드의 간극이란, 야 정말 잘 어울리긴 하죠. 염통 뜯으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염통 한 입 먹고 고우슛 때리고, 그래갖고 탁 팽이. 이거 있었으면 완전 진짜 이기적이죠. 이거 일단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이게 야 이렇게 돼 있는 거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선생님도 부러워했을걸? 예. 야 이게 여기서 멈춘다는 게 옛날엔 이게 뽑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그 핑킹 가위처럼 막 무슨 홈 같은 게 막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손도 많이 이렇게 잘못 당기다가 막 찢어졌다기보다는 좀 흉터도 남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거는 요즘 어린이들이 갖고 놀아도 다치지도 않고 잘 됐네요. 역시 세월이 좋은가 봅니다. 아직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분들이 있나? 어린이 친구들 중에 다시 보려니까 다시는 못 보겠더라고요. 네. 탑블레이드에서 가장 좋아했던 싫어했던 캐릭터 저는 이때부터 약간 좀 이중성을 띈 빌런 캐릭터를 좋아했거든요. 뭔가 주인공 같으면서도 빌런인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카이가 그 흑주작을 썼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흑주작이 굉장히 멋있기도 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때 나이 때는 호랑이보다 백호가 더 멋있고 주작보다는 흑주작이 멋있고 청룡보다는 막 흑룡이 더 센 것 같고 금색룡이 더 센 것 같고 이래갖고 흑주작 굉장히 좋아했고 그 친구 진짜 세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싫어했던 캐릭터는 싫어할 때보다 현무. 전 그렇게 약간 몸빵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튕겨내면서 이기는 그런 타입이 싫었어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붙어야지 뭔가 이렇게 나 단단해 이렇게 하면 람머스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제 추억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신지 한번 반응 확인해 볼게요. 팽이가 고급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런 팽이는 써본 적 없습니다. 네. 우석이 26살인데 꼰대 같아. 네. 우석아 탑블레이드 공장 견학 한번 갈래? 여러분들도 카이 좋아하셨군요. 네. 나 왜 이해하고 있지? 라는 색. 또 포켓몬스터 스티커. 여러분들도 아시는군요. 저 옛날에 그거 진짜 좋아해갖고 아시죠? 그 화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붙여놓고 진짜 안 뽑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뽑으려고 옛날에 정말 어머님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빵 사서 빵이 너무 질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빵은 버리고 친구 주거나 스티커만 계속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에 한 2개씩?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랑 막 교환도 많이 하고 그 반에 없는 스티커 혼자 갖고 있으면 완전 그 유니크한 스티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완전 인기 스타. 네, 그거 바꾸려고 막 친구들이 좋은 거 막 5개씩 주고 막 그래도 안 바꿔. 그냥 하나밖에 없거든. 다음날 옆반에서 누가 뽑았다? 그럼 바꿔. 희소성이 떨어졌거든. 우리 집에도 강아지 2마리 있는데 저거 돌리면 진짜 좋아해. 이거 돌리면요? 이거 다치지 않을까 강아지랑 하면? 강아지가 좀 큰가? 우서가 왜 이렇게 어제 일처럼 신났어. 기억력 대박. 또 이런 거는 잊어버리기 쉽지 않죠. 제가 뭐 사회 페이지 73페이지에 뭐 있었는지는 기억 못해도 네, 이런 건 기억합니다. 네, 그때 배웠던 과학 기억 안 나요. 네. 개구리 뭐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이런 거 다 기억납니다. 네. 뭐 황산구리 뭐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이 주제로 2시간은 써 있는데 2시간 넘게 떠들 수 있죠. 네.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네. 역시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시네요. 딱지도 많이 모았죠. 바쿠가는 좀 나중 일이었어. 나는 거의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없어질 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그란 거 이렇게 굴려갖고 이렇게 탁 변신시키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건 아예 없었다. 카드
유형 카드. 아, 이거 계속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좀 컬렉터의 기질이 있나 봐요. 네, 좀 이런 거 모으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스티커 모으는 거 좋아했고 카드 모으는 거 좋아했고 그래서 그 카드마다 막 등급이 있었어요. 뭐 울트라, 뭐 얼티미트, 레어 막 이렇게 있고 레어 카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엔 그냥 반짝이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카드 능력 이런 거 안 보고 듀얼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반짝이는 거 빼고 다 버렸음. 그래서 반짝이는 거 막 가득 모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었지 않나. 다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저 반짝이는 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였을까요? 화려한 거에 눈이 갔던 게. 네, 포켓몬 카드는 안 모았습니다. 이누야샤 알죠? 이누야샤 노래 아세요? 피아노 쳐주실 수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들 모르시나 봐요.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멈추지 않다 보면은 2시간 동안 얘기만 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까먹었던 있던 추억들도 계속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저는 탑블레이드만 얘기했는데 포켓몬 뭐 디지몬도 있고 뭐 미니 모터카도 막 생각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꿨던 장래희망이 기억이 나세요? 제가 바리스타를 꿈꿔왔던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때는 이제 좀 이제 현실적인 꿈을 찾아갈 때쯤이었고 고등학교 시절 그때쯤에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첫 꿈은 생명공학자였어요. 생명공학자를 꿈꿨던 이유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줄기세포를 연구하셨던 황우석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름이 비슷했다는 이유만으로 꿈꿨었습니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지금 생명공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박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저 아무것도 모르고 줄기세포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저한테 연구하라. 물론 되게 멋있는 네, 연구 대상이고 정말 필요한 사회에 필요하지만 제가 하면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꿈을 꿨죠. 네, 생명공학자. 댓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모르셨군요. 네, 나도 과학자였는데 이름 때문이었다니. 되게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꿈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진짜 너무 어렸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랑. 진지하게 정하신 줄 알았다고요? 아니 그때 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그때 대통령 꿈꿔왔던 아이들로 따지면 지금 대통령이 한 10만 명 정도 될걸요? 네. 더 많을 거야. 봐봐, 대통령을 꿈꾸었던 한 소녀가 나야. 굉장히 많아요. 제일 흔한 꿈이었어. 피아니스트, 가수. 저 때는 연예인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요즘엔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연예인이 된다고 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 좀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할까? 막 내가 막 연예인이 될 인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 학교 가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수, 배우, 뭐 아이돌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런 보여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었는데 와, 진짜 멋있다. 그때 그러면 시 썼던 거 보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겠네요. 또 그때 자기가 해석했던 그 시와 지금 해석하는 그 시가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겠다. CSI 보고 법의학자를 꿈꿨었는데 봐봐 이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꿈은 정해진다니까요. 네, 생명공학자. 저도 박사님을 보면서 슈퍼 주인 엄청 현실적이셨네요. 그때부터 원래 어릴 땐 꿈이 되게 크거든.
작다는 게 아니고 네, 막 지금은 좀 왜 그랬을까 하는 꿈들이 되게 많았는데 소소한 소설가 연예인 해보라고 한 사람 없었냐는데 많았어요. 많았는데 관심이 아예 없었어. 전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뮤지컬, 드라마 카메라 감독.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릴 적 꿈과 일치하는 사람들도 분명 계시겠죠. 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역시 완전히 다른 직업을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아도 그렇죠. 생명공학자에서 가수로 전혀 반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억이라는 게 재밌고 신기한 거 아닐까요? 또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상상은 대부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렇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멋있는 어른이란 질문이 있는데 무언가를 이어가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도 굉장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그 영향을 제가 받아서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그 후배들도 계속 자기 후배들이나 동생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그런 영향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게 그런 영향을 계속 퍼뜨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어른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객관적이고 좋은 영향만. 주관적인 거는 또 괜히 주입식 교육을 하면 안 좋으니까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된 좋은 영향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사실 많이 어린 것 같아서 더 멋진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라고 믿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른이 진짜 된다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때쯤은 그땐 다시 진짜 어린이가 너무 간절하게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학창 시절 뭐 봐봐요. 벌써 팽이 이런 걸로 너무 재밌게 떠들고 있잖아요. 벌써 그립네요. 가수가 되기 전에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다락방 라이브 제가 이거 할 줄 알았겠습니까? 네. 저 노래 부를 줄 알았겠습니까? 어린 시절 노래방도 안 갔어요. 저는 PC방도 안 갔어요. 집에서 혼자 게임하는 게 좋았거든요. 네. 당구부였어요. 당구 안 쳤어요. 일찍 끝나서 들어갔어요. 네. 포켓볼 쳤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제 과거 추억을 얘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오늘도 특별히 또 그때를 떠올리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아메리카노나 자몽에이드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도 했고 아까 또 다락방 프리뷰를 통해서 굉장히 맛있는 숯드립 커피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메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안 보이는데요, 그거? 아인슈페너입니다. 네. 원래는 커피 위에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을 올리는 건데 요즘은 크림 대신 아이스크림을 올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홈카페를 즐기실 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커피 테이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믹스 보통 이렇게 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섞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믹스를 이게 원래 하나 저 안 타면 200ml라 써 있네요. 이거를 2개, 하나, 둘, 탁 하고 쓰레기 딱 모아주고 뜨거운 물을 200이면은 붙었네 뜨거워서 감으로 합니다. 좀 많이 부어야겠죠? 100, 200, 300, 400, 400 정확해요. 자 여기서 티스푼도 저어줍니다. 좀만 더 넣을게요. 저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사실 원래는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묽은 느낌의 그런 아인슈페너인데 제가 지금 그렇게 진한 커피를 먹고 싶지 않아요. 아까 거의 원두를 갈아 마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이거 덜어 먹을 거예요. 덜어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사약 같아요 색이 이런데 여러분들 원래 커피가 좀 그런 색입니다. 아시죠? 그 까나리랑 두면 구분 못하는 거. 자, 잘 섞인 것 같아요. 역시 뜨거운 물이라 그런지. 자, 여기에 두고 자,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조금 넣고 크림 농도로 만들어야 돼요. 안 보이니까 여기다 할게요. 아이스크림과 탁, 탁, 네, 2개 넣고 우유를 조금 넣어줍니다. 진짜 이 정도? 네, 이 정도 넣어주고 저어줍니다. 부신 다음에 안을 잘 부숴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하시는데 맞아요. 먹기 나름이거든요. 각자 이제 바리스타들도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같은 커피를 만들어도 자신 있는 분야가 있고 더 맛있게 만드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비슷하죠. 네. 노하우랄까? 아이스크림 3개 넣으면 맛없을 수가 없거든. 실패할 것 같다? 그럼 원래 기존 제품 중에 맛있는 거 많이 넣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저어야 크림처럼 될까? 자꾸 망했다고만 하지 마세요. 우와 저렇게 하면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겠다. 그 영혼 좀 담아주실래요? 맛있게 먹으면 인정. 오케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이거 이렇게 해서 와우 와우 약간 왜 안 되지? 좀 빠르게 적어볼게요.
됐어. 더 이상 못해. 자, 아인슈페너. 이게 좀 뜨거운데 좀 차갑게 해놓고 먹을까요? 좀 차갑게 해볼게요. 뜨거워. 이걸 아까 해놨어야 되는데. 그쵸? 얼음을 왜 주셨는지 몰랐거든? 그런가 봐. 이렇게 하고 너무 많으면은 좀 금방 안 시원해지니까 좀 덜을게요. 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진짜. 좋아요. 자, 기다립니다. 닦아줍니다, 밑에. 저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원해질 때쯤. 네, 좀만 있으면 시원해지겠네. 타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흔들어주면 시원해지는 속도가 배가 되겠죠? 얼마나 뜨거운지 얼음이 거의 다 녹고 있어요. ASMR. 제가 또 ASMR 장인이거든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컵 사지 마세요. 컵 때문이야.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되고 잘 돼야 되는 건데 컵이 좀 문제가 있네. 컵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커피가 딱 올라가면은 굉장히 예쁜 아인슈페너가 탄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위에 올려줍니다. 어라? 이게 왜 섞이지? 약간 흑맥주처럼 됐는데. 네. 다 완성됐기 때문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석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인 슈페너. 네, 우인 슈페너 완성이 됐고요. 이거 접혀 있다. 이거 일부러 접은 건데. 패션이. 여기 접을게요.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 접어주셨는데 한쪽이 펼쳐졌나 보네요. 맛보고 평가, 점수로 표현을 한다면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 하루 힘든 일을 이 아인슈페너로 달래야겠다.
아, 좋다. 진짜 맛있다. 음, 제발 술 마시지 마세요라뇨. 커피입니다, 커피.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일단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그 적절하게 그 쓴맛처럼 만들어진 것 같고 거기 위에 아이스크림 이제 크림이 아이스크림을 3개나 넣었기 때문에 너무 달아서 맛을 맞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너무 단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싹 넘어간 느낌. 맨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이 밑에 가라앉았던 게 싹 올라오는데 이야 뭐 이거는 뭐 맛은 10점이네요. 네. 괜찮아. 까나리도 참고 마시면 커피로 쳐주잖아. 전 참은 거 아닙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따라해도 되는 거 맞죠? 맞죠? 따라하시면 돼요.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긴 해. 취향이니까. 가수하길 잘했다. 또 바리스타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네, 우당탕탕. 뭐 맥주만 드릴게요. 설탕은 언제나 옳지. 맞습니다, 여러분들. 설탕은 언제나 옳아요. 아우, 맛있어요. 아, 이게 차가워져서 섞인 건가? 아이스 아보카도를 창조한 걸로 하자. 100점 만점이냐고요? 아니요. 오케이, 이따가 도전. 좋네요. 성공한 거 맞죠? 이 정도면 성공. 다 마셨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리스타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전단지 나눠주다가 직업이 정해진 셈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캐스팅도 가수라는 직업도 좀 갑작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수의 길을 시작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물론 혼자 앨범을 채우고 또 무대를 꾸민다는 게 쉽지만은 않고 살짝 부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음악들로 앨범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발표할 첫 솔로 앨범과 이집 모두 제가 작업한 곡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매번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환경이나 뭐 풍경 아니면 그날에 있었던 일들, 경험을 토대로 많이들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쪽보다는 팬분들한테 영감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영감이 된 팬분들의 행동이나 말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어, 되게 큰 벌레다. 나가, 나가 내 다락방에서. 그래, 같이 하자. 네, 저 벌레 찍어주시는 건가요? 없어졌죠? 네. 팬들의 영감이 된 네, 팬들의 행동이나 말은 어, 미리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굉장히 제가 더 미안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한테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미안해야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집 펜스 온 뷰티풀에도 어느샌가 찾아온 뭔가 뷰티풀 행복이라는 의미의 가사도 있고 뭐 베러 같은 노래를 뽑자면은 힐러 여러분들 나의 힐러 세비얼 구원자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있고 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토대로 곡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3집에는 다양한 경험들이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써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1, 2집보다는 다양한 음악적 색깔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이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또 새로운 음악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영감을 받는다는 게 또 이렇게 비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여기 다락방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여기 특별한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데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저도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돌려 돌려 돌림판이 아닌 굴려 굴려 골드버그.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감동적인 순간. 하나, 둘, 셋. 또르르르르르르. 한. 오, 오, 와우.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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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오, 오, 뭐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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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분위기 있네요. 저라면 집에 두진 않을 것 같은데 멋있다. 한 번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마법의 종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뒀죠. 여기엔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자, 비밀번호가 자, 열렸습니다. 여기에 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앞에서 여러 번 얘기 나오긴 했지만 또 이게 첫 번째로 이 사진을 구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전단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루 했어요. 그리고 딱 하루 아르바이트 처음 해본 날이었는데 하다가 캐스팅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이날이 시작이지 않을까. 이때 저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도망쳐 라고 하고 싶네요. 네. 왜 도망쳐냐면은 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남기진 않는 타입인데 어쨌든 그렇게 될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아쉬움 정도가 남는다면은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준비한 후에 데뷔를 할 수 있었다면은 대중들이나 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남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제 꿈에 대한 열정도 가장 높을 때고 막 달리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 달리다가 조금 꿈에 대해 도달을 했으면 물론 저희 꿈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도망치라고 해주고 싶네요. 안 좋은 뜻의 도망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분들. 네. 네. 자, 이제 뭐 두 번째.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올해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고 니아분들도 다 아실 2집 타이틀곡으로 음악방송 1위를 2번 했었는데 그 중에서 뮤직뱅크 트로피를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 트로피 받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1위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름이 불러지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얼떨떨한 느낌? 처음이라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되게 지금 생각해도 벅차고 또 새로운 경험이고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로피를 받기 전까지 저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팬들의 노력이 워낙 컸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트로피도 꼭 챙겨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또
또 이렇게 반짝이죠? 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죠? 저도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초대장, 뭐 최근에 지냈던 N0423의 초대장처럼 초대장에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초대장입니다. 보이시죠? 예전에 팬사인회 때 제 마지막 콘서트는 2089년에 열릴 솔로 15집 콘서트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좀 많이 과장된 숫자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들과 오래 가고 길게 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미래 본인과 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친구 같은 모습이 아닐까.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두 이제 겪어왔던 세월에 대해서 압축되어 있는 좀 물건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89년) 오케이. 트로피 다시 봐도 감동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난 첫 줄이었지. 정규 기준으로 15집이지. 네, 한 89년이면 정규 기준으로 15집일 것 같네요. 68년 뒤군요. 68년 뒤에. 다들 모이셨죠? 오늘 제 이제 89년 약속했던 마지막 팬미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첫 곡은 2집 앨범 첫 1위 했던 슈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안 올라가서 앉아서 부를게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거저가 또 슈가. 아이고. 예스. 뭐 이런 모습이려나요? 나 103세 앞서 오래오래 볼 수 있겠네요. 너무 좋아요. 89년까지 살아있도록 운동 열심히 할게. 디너쇼 스테이크 썰어야지. 100세 시대에 할 수 있어. 니아 70기. 멋있네요. 그때 굿즈는 핑크 지팡이. 되게 실용적이네. 핑크 지팡이. 네,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잘 보행하실 수 있게 지팡이 좀 튼튼하게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그때는 이제 시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킹스맨 우산처럼 많은 능력이 들어있는 지팡이로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호신용도 되는. 네. 저희 또 어제와 오늘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또 내일을 새롭게 꿈꿔봐야겠죠. 제가 꿈꾸는 내일을 단어를 표현하자면 천천히 오래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 뭔가 제 미래나 슈를 생각했을 때 더 좋은 키워드가 있을까. 조금 느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팬분들이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항상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영역도 넓혀서 어떤 모습이로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미래의 저라면 이 목표 꼭 잘 이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 마음을 타임캡슐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넣고 싶은 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이 아무래도 이 세 키워드 중에 미래에 관련된 물건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관해야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겠죠. 과거는 보관해봤자 과거니까요. 미래가 과거가 되어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직접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다 썼어요. 원래 되게 간단하게 써야 기억도 잘 남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오는 느낌이 좀 클 것 같아요. 길게 쓰면은 괜히 어떤 생각을 했을지 복잡할 것 같아서 잘하자 우서가. 89년 팬미팅 제목이에요. 잘하자 우서가. 다들 모였죠? 다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하고 오프닝 멘트 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타임캡슐 또 이렇게 고급지게 나와요. 싹 열고 싹 넣어서 싹 닫고 싹 잠궈줍니다. 그러면 싹싹싹 끝.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미래도 추후에 있을 과거에 보내버렸고요. 저와 함께 보낸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용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서 추억 회상도 하고 미래를 꿈꿔보기도 하고 현재 이렇게 다락방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되게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브이라이브를 굉장히 자주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또 창고로 쓸 것 같았던 다락방도 막상 가져보니까 괜찮네요.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끝나는 것 같아서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갑자기 끝나는 거 아니고요. 전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9년은 너무 뒤늦으니까 빨리 내일 모레라도 빨리 만나요. 안녕.